법인세에 대한 총칙 및 소득 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단계에서의 조정 방법으로는 유동화 회사의 경우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소득 금액에서 공제되는 법인 단계 조정이 있습니다. 이로써 주주 단계에서의 과세하며 동업기업 과세 특례에 따라 동업기업은 과세되지 않으나 실직 귀속자인 동업자에게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주주 단계에서의 조정으로는 개인주주와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다루는데 개인주주의 경우 그로써 법인주주의 경우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적용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내국법인으로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며 지자체는 모든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나머지 경우로는 내국 비영리법인은 외국 수입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은 국내 수입 및 국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과세소득 범위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는 입금에서 손금의 차감한 값을 기준으로 하며 청산소득은 자녀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의 차감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미완료소득은 기업소득의 기준율을 곱한 후 투자액, 임금 증가액, 상생협력 지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의 사업년도는 법정 정관을 따르되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정관이 없으면 신고한 사업년도를 따르며 신고가 없을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사업년도로 간주합니다.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은 법인의 설립 등기일로 정해지며 등기일 이전 손익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손익의 발생일을 개시일로 삼습니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정은 회계와 세법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있습니다. 결산조정 사항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비용 처리할 때 발생하며 사업년도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평가손실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비용을 계상하면 병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결산조정과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충당금, 준비금, 대손금 등이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대손금의 경우 파산 등의 상황에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조정은 세법과 회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조정명세서에 기재하여 처리합니다. 이때 사업년도 선택이 불가능하며 강제신고조정은 반드시 손금을 해야 하며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감명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퇴직연금 충당금 등이 강제신고조정에 해당합니다. 대손금의 경우 소멸시효로 인해 확실히 받을 수 없는 돈인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임의신고조정사항은 손금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시상각, 압축기장 충당금, 일부 준비금, K-회계 도입기업의 감가상각 등이 임의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합니다. 이제 소득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처분은 법인소득의 귀속을 의미하며 세무조정사항이나 신고 또는 결정 시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유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보는 기업 내부에 남아있는 자본금을 의미하며 자본금 적립명세에 기재됩니다. 유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추인이 필요합니다. 추인은 기업이 남겨둔 이윤 중 일부를 나중에 분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유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가와 사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기타 사회유출도 포함됩니다. 기타 사회유출의 예시는 타세목으로 과세될 수 있거나 접대비한도 초과 등 귀속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또한 간주입금이나 상여처분 대납인 경우도 기타 사회유출로 봅니다. 사회유출 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귀속자로 간주됩니다. 대표자는 원칙상 등기부상 대표자이나 사실상의 지배임원이거나 특수관계가 포함된 30% 이상 지배 지위를 가진 경우로 정의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로 간주됩니다. 사내로 회수한 경우 유보될 수 있으나 세무조사나 안내문 등을 통해 경정이 미리 알려지고 수정신고나 추계신고 시에는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의 귀속은 배당 및 기타 소득의 경우는 결산확정일을, 상여금의 경우는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금액이 변동한 경우에는 법인은 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개인은 받은 날부터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송달이 중요하며 개인의 경우 송달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제척기사는 소득세 신고기한인 6월 1일 다음 날로 설정됩니다.
경정 청구의 경우는 자진 납부기한 다음 날로 설정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현금 매출 누락에 대한 상여 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약 본인 소득이 아니라면 법인 측에서 입증하고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는 외상매출금, 부외경비 등이 해당됩니다.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유보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다른 의견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 어려우며 법인 대표자가 일부러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사회유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의 횡령 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면 임직원에게는 상여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귀속자별로 성명, 주소,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합니다. 다만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법인이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이 다른 과세관청에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통지에 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